윤석열이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했다? 음. 나 저거 딱 보는 순간 되게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무속으로 이게 모든 걸 해석하는 그 논리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기 싫을 때는 그 청와대에 너무 강력한 원혼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옮겼는데 용산에서 큰 구슬 한번 하고 12구 참사를 통해서 큰 구슬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원혼보다 더 강력한 이게 백을 안고 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돌고 돌아 영빈관이라는 말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호기롭게 난 청와대 나와서 공약에도 없던 용산으로 갈 거야. 왜? 소통하려고. 그런데 거기 관련돼서 예산을 막 쓰는 거 보면은 청와대에 있었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 현재까지 집행된 게 2천억이라고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영빈관으로 갔는데 그게 이상한 미스터리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빈관을 선택한 이유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야, 그럼 왜 나왔니?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면 청와대에 있었어야지 일단은. 실용적 공간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혀를 길게 뽑은 거예요. 야, 청와대에 나와서 왜 영빈관 왜 쓰니?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영빈관 같은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청와대로 갔잖아. 문제는 떠돌아다녔다는 거야. 막 지금까지 국빈 왔을 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왔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했고, 빈살만 왔을 때는 한남동 관저에서 했죠. 케냐 대통령 부부 왔을 때는 호텔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뭐 관저에서 할 때,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신경 쓰이고 막 또 짜증 났겠죠. 맨날 손님 치러야 돼?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 국중박이라던가 호텔 뭐 이런 데서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빈관에서 하면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듣지 않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기분 나쁜 게,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 이전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무슨 청와대가 무슨 구중궁궐 같이 그렇게 표현해놓고 독재니 뭐니 거기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영빈관을 들어갔는데, 지금 영빈관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영빈관에 국빈을 모시려면, 제가 이번 주에 엄마 모시고 주말에 가려고 했더니 영빈관이 못 들어간다고 공지가 올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영빈관 못 갈 거면 가지 말자라고 안 갔는데, 이렇게 국빈을 모실 거면 영빈관 앞에 이동 화장실은 치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관광객과 국빈을 같이 모실 수 없어요.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원래 101 경비단은 항상 경찰들이 예. 멋있게 서 있었는데 그것도 싹 다 없앴으면은 관광객에 대한 통제도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 이건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청와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뜬금없이 용산으로 갔다 이건데, 아까 야수님이 약간 비슷한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는 청와대 들어가도 상관없나 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그 영빈관에서 저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러브샷. 내가 봤을 때 저건 미친놈 같아요. 저거는 뭐냐면은 베트남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 쪽 문화니까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게 뭐야? 술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추해. 국빈으로 왔는데 이 상대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안하면 거절할 수가 없죠. 저게 우리는 무슨 전통 보이네. 문화도 아니고 예. 룸박에서나 하던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통주 저 술이에요, 술. 사실 그 윤석열은 그 구두에다가 말아주고 맞아, 싶었던 거 그거 아닐까요? 잘한다며. 예. 구두 벗어가지고. 그리고 저 영빈관은 이미 관광객들한테 오픈을 하고, 원래는 김건희가 쓰고 싶었던 거는 미술관이에요. 근데 지금 미술관에 대한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심지어 아마 발달장애 아동 그 관련해가지고 그 전시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썼던 예산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영빈관에 들어갈 때 이미 많은 부분이
부서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오픈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유지보수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국격 이야기하고 막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호기롭게 청와대라는 곳을 버리고 보니까 어찌 됐건 되게 아쉬운 거예요. 막 호텔 전전해야 되고 뭐 국립중앙관광에 가야 되고 영빈관은 저런 행사를 용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의리의리해서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지금 신흥 뭐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인데 모시려고 보니까 진짜로 격에 맞는 곳이 진짜로 영빈관밖에 없던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저번에 그런 보도 하나 나왔었지. 용산 그 국방부 청사가 이렇게 허름한 줄 몰랐다 같은 무슨 그런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곳에 대통령이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윤석열이 무슨 소박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청와대라는 곳을 버리고 나와서 뭔가 단절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청와대를 들어가라.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 이전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빈들 들어올 때마다 쓰여지는 호텔에 쓰거나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용산으로 이전했던 명분인 소통은 사라져버렸어. 너 스태핑 그만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고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는 윤석열인데 어떨까요?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댓글창에.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라 1번. 계속 용산에 있어라 2번. 투표 시작. 어려운 선택이네요. 진짜 청와대로 돌아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용산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이 다시 원상복구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게 싸다고는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1조 들어갈 거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2천억 정도로 퉁치자. 그냥 저는 윤석열한테 현금으로 1조 원 지어주고 고마해라.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1조 원 줄 테니까 그만둬라. 네, 고만해라. 좋은 생각인데. 자, 국격에 맞는 걸맞는 행사를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겠다. 앞으로도 쓰겠다는 거예요. 국격에 걸맞는.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빈관에서 김건희 사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트레스겠지만 어저께 베트남 주석 왔을 때 사열 봤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지가 국기에 대한 격리했다가 갑자기 실수해가지고 저도 그거 봤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처음에 약간 3명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언급하고 갈 게 있어. 성렬아, 격리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거 태극기 대한 격리일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같이 갔을 때 미국 국기 성조기에 격리했던 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저게 국격이 있습니까? 베트남.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베트남 정상이 지금 예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가 올리는데 격려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중심이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김건희가 베트남 주석을 만나는 그 장면. 응우엔 수엔 푹 주석. 이름 진짜 재밌지? 응우엔 수엔 푹 주석. 푹 주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지금 그 김건희가 베트남 주석한테 한국인 비자 문제에 관련 관심을 가져달라. 김건희가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입니까? 이거를 왜 베트남 주석에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비자 문제를? 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이런 걸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이런데 가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든한테는 펄짱도 잘 끼더만. 왜 안 껴, 왜 안 베트남은? 껴줘 진짜 왜 안 껴줘 왜 동양 남자 무시하나 지금? 맞네. 동양 남자 무시하는 거 맞네.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모로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보네. 헤어스타일이 한동훈인데? 참네. 아이고. 그리고 영빈관만 간 게 아니고 상춘제까지 갔어요.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이죠, 여기가. 네. 상춘제가. 야, 이럴 거면 윤석열이 들어가라, 청와대. 이제 좀 있으면 본관도 가고, 좀 있으면 여민관도 가고 하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상춘제가 다녀왔을 때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 옆에 연못 시냇물이 흐르고요.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저 곳을 관광객에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오픈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라도 또 쓰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진도 골 때려요.
저렇게 사진 찍을 거면요 주석을 가운데 세워야지. 그렇죠. 진짜 이게 돌대가리들이 또 저런 돌대가리들이 없네. 제대로 연애해본 적도 없고 아니 손님 내 맞아본 집에 적도 온 없는 손님이란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부가 저 오신 저 주석을 가운데 세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들한테 접대라는 거 그냥 룸방에서 그냥 가운데 앉혀놓고 그냥 노는 거밖에 없나 봐요. 뭘 때리는 거만. 어떻게 개판이야 진짜.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뉴얼상에도 없는 것 같고 윤석열 부부와 소사 아저씨도 아니고 네. 정말 어쨌건 너무합니다. 지금 뭐 영빈관 사용한 이유가 국격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국격에 안 맞는 놈은 따로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뭐 이런 새끼들이. 아이고 그 사람 목소리 나올 뻔했네. 국격에 안 맞는 자의 국격 타령 진짜 웃겨요. 전 세계에서 주요국 정상들 지지율 꼴찌 아닙니까? 16%. 그런 자가 국격 이야기하면 돼? 윤석열만 없으면 국격 올라갑니다. 자, 관련해서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이 대통령실 낙점에 관여했다, 개입했다 이 이야기 방송으로 지금 여러 번 해드리고 있어요. 김종대 의원하고 김어준 공장장을 고발하는 지경에 되게 열받는 게 그 내가 나가는 스픽스 채널은 전혀 고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겨. 거기서 먼저 터트려 갖고 뉴스 공장으로 갖고 간 이슈 이게 네. 그것도 고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뻔히 드러나는 게 김종대 의원을 고발한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김호준은 왜? 그러니까 김호준을 고발했으면 후나님도 고발해야지. 왜 안 해? 아니 내가 나왔던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네, 그거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뭐 가짜뉴스는 어쩌네 저쩌네 하네. 김우기엄 똑같아요. 첼리스트 증언 같은 게 있는데 한동훈 그때 뭐 하셨어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질문이잖아. 네. 언론인은 뭐 해야 돼요? 김종대 전 의원한테 그런 말 들으신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고발을 해. 10억 손해배상을 해. 오늘은 보니까 또 그 더 탐사 관련해서 압색 들어온 게 있나 보죠? 네.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지들이 망할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썰을 푸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가소로운 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 윤석열의 명예를 지키는 거하고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그 어떤 제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제보를 들은 사람이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확인차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하는 이 활동 자체가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급하지 마, 이런 거죠. 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도 김용판 충분히 이렇게 고소고발할 수 있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 이야기도 맥락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냥 후보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공장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받아요. 리모델링 비용을. 네. 근데 갑자기 바뀌어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비가 새고 해서 여기서 못 쓰겠다라고 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건너가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속에 천공이 개입했다가 들어가니까 왁구가 딱 맞잖아. 네. 전후 관계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 관련 부대 근무 경험자의 SNS 한번 읽어주세요. 정말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 관리하는 부대에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서울사무소가 후졌다는 둥, 허접했다는 둥, 낡았다는 둥, 어이가 없다. 매월 매주 보수공사, 검열, 시설관리 점검하고 심지어 역대 육참 총장들도 사무소에서 머물면 편하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대신 얘기해 준 적도 있었다. 또 3번 직접 사무소에 방문했었는데 절대 후지지 않음. 인테리어도 깨끗했고 벙커 상태도 너무 좋았다. 심지어 방마다 청소를 깨끗이 해놨고 TV나 가전기기들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놨고 보수도 마쳤기 때문에 절대 비가 셀 일이 없다.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내 목을 걸겠음.
상황이 이러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비가 센데 그래서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도 참 어이가 없는 기사였는데 군대에서 별이 거주하는 곳에 그렇지. 별이 스쳐만 가도 변기가 반짝이는데 그 별이 잠자는 곳에 비가 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군대의 한 해 예산이 얼만데. 그러니까 딱히 김건희 쪽에서도 명분 될 게 없었던 거예요. 바꾸려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샌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 거죠. 자, 김종대 의원은 고발당해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더 SNS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김종대 의원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형사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고발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되었군요.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입니다. 지난 6개월 이상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그때는 지지부진 하더니 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예. 정치적 의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김종대 의원은 예전에 진짜 김종대 의원 나오는 방송 많이 들었는데 군사 관련해서 너무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법정으로 가는 거야. 그때 김종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질러. 김어준도 지르고 뭐 김의겸도 지르고 김종대도 지르고 덧탐사도 지르고 다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괴롭다 보면 무죄가 나오면 뭐 무죄 뭐 이런 새끼들이 지금 근데 이제 명예훼손 관련된 재판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천안함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그 피의자가 주장했던 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천공과 관련된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내용이 허위라면은 사실이라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지발등 찍은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계속 고소고발 남발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건데 이 케이스는 사실 김종대 의원한테 큰 칼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거 있잖아요. 저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이게 진짜로 폭심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라고 일부러 고발당해가지고 예. 재판을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20년 하셨죠. 와 대단하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청와대 들어가라니까 뭐 이상한 정권 하나 들어서가지고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노하우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십시오, 윤석열 씨. 그만큼 놀았으면 들어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진짜. 예?